아빈저 연구소의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솔루션. 원제는 리더십과 자기기만 상자에서 빠져나오기입니다. 2005년 작고한 탐사보도의 선구자로 미국 정부와 마피아로부터 동시에 제거 대상이 됐던 기자, 풀리처상 수상자이자 컬럼니스트인 잭 앤더슨이 이 책을 읽고 내 삶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라고 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의 특별한 강점 찾기를 도와주는 김원우 코치입니다. 상자 밖에 있는 사람. 한 페이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벽 무렵 갓난아이 데이비드가 울기 시작했고 아내 낸시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낸시가 잠잘 수 있도록 일어나 데이빗을 돌봐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있죠. 생각한 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생각과 달리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자기배반이라고 합니다. 자기배반은 자기를 기만하기 시작하는 상자로 이끌게 되는데 일단 상자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의 결점과 나의 장점 그리고 자기 배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확대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해서는 희생자, 부지런히 일하는, 중요한, 올바른, 섬세한,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남편이라는 태도로 아내 낸시에 대해서는 게으른, 배려심 없는, 감사할 줄 모르는, 둔감한, 속이는, 그리고 형편없는 엄마, 형편없는 아내라는 태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자기 기반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로를 상자 안으로 더욱 이끌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의 부제처럼 골자는 어떻게 상자 밖에서 벗어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대를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는 한 인간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 상자 밖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열망이 생길 때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상자 밖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을 정리해 보면 먼저 스스로에게 누군가에 대해 상자 밖에 있는가 아니면 상자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즉 나와 마찬가지로 소망과 필요, 관심과 두려움을 지닌 존재. 그래서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대화나 행동을 해야 하는가 혹은 진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일단 상자 밖에 나왔다면 상대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회사 시스템과 리더십, 비즈니스 코칭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배경과 주요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가상의 회사 제그럼과 새로 채용된 가상의 임원 톰으로 시작하며 상사인 버드와 케이트, 루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제그럼의 놀라운 성공의 핵심이자 비결이라고 하는 버드 미팅에 참여하면서 시작됩니다. 책에는 5개의 주요 사례와 유사 사례들이 담겨 있는데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내에서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댈러스에서 피닉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좌석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 공항에 도착해서 창과 좌석을 선점하고 옆 빈자리에 서류 가방을 놓고 신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복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승객들이 서성거리는 것을 신문지 너머로 훔쳐보고 한 승객이 다가와 내 가방이 놓인 자리가 비어있는지 묻는 손짓에 일부러 헛기침을 하면서 신문을 쫙 펼치고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요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타인의 요구는 쓸데없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죠. 옆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내심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 너무 험상궂고 저 사람은 짐이 너무 많고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 보인다 등의 속으로 험담을 하며 옆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협과 성가심의 문제거리로 지부한 것이죠. 낸시와 플로리다행 비행기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부부의 좌석이 떨어져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석은 거의 매진된 상태였죠. 승무원은 함께 앉을 자리를 찾느라 애쓰고 있었고
한 여성이 급하게 신문을 접어들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혹시 함께 붙어있는 좌석이 필요하시면 제 자리에 앉으세요. 타인의 필요와 자신의 필요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자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이 어딘가에 앉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얼굴이 행복하건 험상궂건 짐이 많건 말이 많건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그녀 자신의 자리조차도 타인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부부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필요사항을 먼저 본 것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소망, 욕구, 걱정, 두려움을 가졌고 좌석이라는 공통의 필요를 가진 사람으로 본 것이죠. 결국 빈자리 옆에 앉기, 다른 승객들 관찰하기, 신문 읽기와 같은 동일한 행동에 대하여 상자 밖에서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만 상자 안에 들어가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체계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본다는 것이죠. 타인은 단지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내와의 갈등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말다툼을 하고 버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전날 저녁 설거지를 안 한다고 짜증을 내는 아내가 사소한 일로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출근길 서로 맞은편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말다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지치기 시작했고 회사에 늦겠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니 이제 됐겠지 생각했지만 등 뒤에서 그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평소 느꼈던 기분이 상기되면서 나를 무엇이든 잘못하는 사람, 고맙다는 대접도 못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드의 사과, 아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나요? 다음은 톰의 사례입니다. 톰의 아침 출근길, 당신이 한 사람을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이란 사람이 나에 대해 이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껴본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고 차가운 감정만 느껴져요.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일 생각뿐이죠.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알아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냥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고 때때로 서로를 스쳐 지나가며 날씨나 일상적인 것들을 물어보며 서로의 존재가 있다는 걸 확인할 뿐이에요. 서로를 향해 거짓 미소를 억지로 지어가면서요. 우리 사이에 이제 남은 감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톰이 자기 기만을 통해 상자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마크 트웨인은 10년 후 잘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밧줄을 던져버리고 안전한 항구에서 벗어나 멀리 항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들여다보는 코칭 김원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